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에 기적을 주신 이유. 한 번 더. 대한민국에 기적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잘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푸는 것보다는 오늘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광복이잖아요. 그런데 1945년 8월 6일 날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3만 7만 명,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폭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나온 것처럼 원자 폭탄이 터졌었고요. 8월 15일 날 드디어 일본의 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한반도가 해방됐어요. 그때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면 이제 우리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당시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38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소련이, 우리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여서 군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는 이런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당연히 소련은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를 원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르는 좌익 정부를 세워서 남한을 공산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 가운데 심으려는 생각보다도 아직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이 세우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좌우 합작 정부예요. 나 보나? 이쪽에 연결돼 있어? 그냥 나만 봐. 놔둘까? 나만 봐야죠. 나만 보여줘요.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좌우 합작 정부가 뭡니까? 좌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연합한 그런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미국이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5년도 10월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언제요? 45년 10월에 귀국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연합하는 좌우 합작의 끝은 결국 공산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정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국가여야 하며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 소련이 한국의 독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국인이 대동단결하자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연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5년 10월 달에 귀국을 했고 이런 연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 1946년 2월에 소련은 북한의 공산 정부를 세우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그 다음에 겨울에 2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6월에 정읍에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라고 그때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정세가, 세계 정세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가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했는데 이승만은 어떻게 반공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먼저
이렇게 반공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승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체제는 우리 종교개혁가들인 우리 루터나 칼빈 이 분들에 의해서 성경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와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파괴할 것이 뻔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승만이 반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요. 실제 우리 그 당시에 소련이 지금 러시아인데 러시아 지금 소련 그 당시에 소련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모스크바죠. 모스크바는 위에 없죠. 우리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톡이 있지만 저쪽 중앙아시아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모스크바가 거기를 우리 이승만이 가서 그곳에서 한 미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미국인을 만났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 다녀봤더니 이 소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련이 지상 낙원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인민의 지상 낙원인지 한번 전국에 돌아다녀 봤더니 웬걸요 농민들이 죽어서 길거리에 시체가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인민을 굶겨 죽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이 자유를 빼앗는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공을 우리 이승만이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를 제대로 몰랐던 미국은 그때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좌우 합작을 원했기 때문에 이 좌우 합작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르면 이러는 거예요. 좌우 합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따르는 당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당이 실제 있었어요. 어떤 당이에요? 남노당. 그렇죠? 남노당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끈 사람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이 남노당이 이승만을 살해하려고 이승만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승만을 죽이려고 총을 쏘거나 자택에 폭탄까지 설치를 하면서 암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암살로부터 이승만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만 전 국민의 약 80%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80%가 좌우 합작 정부가 세워진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이런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들리시죠? 보이십니까? 제가 혹시 두 개로 보이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는 사이에 국제적인 분위기가 신기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좌우 합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대부분 좌파 연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좌파 연립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살해당하거나 암살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동유럽 나라의 좌우 합작 나라를 세운 나라들 안에서 없어지면서 결국엔 누구만 남았냐면 소련을 따르는 공산주의, 소련파 공산주의자들만 남은 독재 국가로 다 변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정세가 정치적인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죠.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북한에 우리 올라가셨던 분 중에서 우리 기독교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북한의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 제일 유명했던 분, 곽원영 사모님 문 열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문 여세요. 문 열고.
북한에 올라간 기독교 민족주의자 누굽니까? 아니요. 누구예요? 조만식 선생님. 네. 이분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전략가인 현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좌우 합작 정부가 세워졌는데 결국에는 소련파 공산주의자들이 세워지면서 나머지는 다 암살당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제적인 정세를 봤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떻게 흘러가요? 동유럽이 지금 소련에 의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아직 중국은 넘어가기 전인데 동유럽이 공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줄게요. 러시아, 소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유럽이 다 무너지고 그 밑에 그리스와 터키마저도 공산화되려는 것을 미국이 그때서야 안 거예요. 이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히 유럽 전체를 먹고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나라까지 다 먹으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나서 그러면서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막으려는 그런 정책을 미국의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루먼이 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유명한 정책이 뭡니까? 트루먼 그게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빨갛게 물든 거예요. 거기에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공산화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 접경 지역에서 다 공산화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아래쪽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아래, 요 아래쪽에가 그리스와 터키인데 여기까지도 여기구나. 여기까지도 공산화되니까 점점 공산화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팽창을 막을 걸고 우리 이 트루먼이 독트린을 딱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한 발이라도 너희들이 더 움직이면 우리가 무력으로 응징하겠다. 한 발도 움직이지 마. 공산주의는 끝이야. 이제는 너희가 우리들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들의 적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시대로 들어갑니까? 역사 공부예요. 어떤 시대? 냉전이 들어가는 거야. 너 시험에 나와. 그때부터 그러니까 냉전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바로 냉전이에요. 그때부터 냉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이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부터 이때서부터 공산주의를 대적하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간 미국은 그때부터 반공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1991년 소련이 무너집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의 붕괴를 시작으로 공산주의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트루먼 독트린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이승만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미국이 그때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트루먼 독트린 다시 놀랍지 않습니까? 자유를 지킨 대한민국 우리가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 그림 뭡니까? 좀 이따가 보고요. 이 그림만 먼저 보고 있으면 자, 미국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게 전 세계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친공산주의에서 드디어 미국이 반공산주의 그게 뭐예요? 반공산주의가 바로 반공합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반공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좌우 합작을 반대했던 이승만을 압박했던 이 미국이 압박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승만을 향한 태도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승만의 나라대로 반공 정권을 수립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반공 국가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할렐루야. 고마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다 공산화되었는데
바로 공산화되지 않는 접경 국가는 다 공산,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광동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쓸어버릴 때 쓰나미 같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소련의 꼭두각시 위성국이 되는 것을 막아낸 유일한 인물이 이승만이었다. 전 경인여대 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련, 미국 그리고 국내 타협파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반공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이승만의 투쟁은 전 세계에 맞서 싸운 1인 혈투였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규식, 김구 이런 사람들은요, 좌우 합작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이승만만, 그래서 1인 혈투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대요. 국민들도 모르니까 그냥 좌우 합작 괜찮아요. 80%가 거의 80%가 다 찬성을 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한 한 사람, 그냥 다 한 사람이었어요. 세계 정세를 아무도 몰라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이것을 직접 봐왔던, 그리고 이것을 연구했던 이승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안 된다,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막으면서 싸웠던 것이 결국 오늘날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준 형제한테 책을 준 거예요. 다 읽었어? 빨리 읽어. 그래서 우리 예림이한테 책을 준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얘기, 그 예림이한테 준 책, 그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준 거 기억 안 나? 읽으세요. 6월달 안에 한번 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안에 다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드디어 1947년 5월 10일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뭐예요? 지금까지는 쌍놈, 노비, 양반이 있었어요. 여자들 집에만 있었어야 돼요. 아니다. 자유다. 대한민국의 자유다. 그것을 시작한 게 바로 이 자유 총선거가 1947년 5월 10일 우리나라 5,000년 이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선거하는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가 시행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남녀 차별이 없고 양반 쌍놈 차별이 없고 여자 남자 차별이 없는 21세대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죠. 이 선거로 말미암아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사진은 보여주지 않지만 1947년 5월 10일 1947년 5월 10일 날 이 자유롭게 선거하는 이 선거 자유 총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를 사회주의자를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따르는 그 당이 어떤 당이라고요? 또 흥분한다. 공산주의를 따르는 당이 남로당인데 그 남로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자유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뭐예요? 제주도에 4.3 사건이에요. 이거를 남로당이 일으킨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역사를 지금 막 왜곡하고 있죠. 4.3 사건의 영향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남로당들이 일으킨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왜냐하면 자유 총선거가 시작이 되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것을 알았던 사단이 남로당을 통하여서 총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자유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광복절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광복절이자 건국절 우리나라의 생일이 바로 1948년 8월 15일 그때 당시에 우리 사진인 것입니다. 자, 이런 토대 위에 여러분 서구 유럽이요 300년에 걸쳐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 60년 만에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국가예요. 원조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성경의 정신을 바탕, 성경에 의하여서 성경의 정신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보세요.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정현재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 소리 엄청 난다, 야. 시킨 대로 다 해줘서 고마워.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약간 바뀌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야, 카피도 잘해. 야, 너 네가 그 방송으로 할 때 너 거기 꼭 거기 있어야겠다. 자, 목소리가 아주 까랑까랑한 게 너무 부러워요, 그죠? 나도 옛날에 이런 목소리였는데. 자, 어디요? 근데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간단하게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시도가 끝났을까요? 절대 끝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1949년 6월 말 여러분 이제 어땠는지 정세를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기적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1949년 6월 말, 사실 6월 29일 날 여러분 미군이요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낮게 본 미군이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수합니다. 그 전해에 들어왔던 미군이 1년 만에 나가요. 왜? 투표를 했더니 80%가 공산주의를 따르자고 얘기하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철수를 했어요. 좀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 땅 가운데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1949년 6월 29일에 마지막 주한 미군이 인천항에 떠나는 모습. 이후에 군사 고문단 495명만 남았어요. 네, 같이 앉아 있어. 조용히 하고 빨리 앉아 있어. 빨리 앉아.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495명만 남고 다 떠난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김일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계속해서 공산화라고 하는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 미군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군 철수를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미군 나라는 얘기예요. 미군이 나가야 우리가 밀고 내려올 수 있고 미군이 나가야 좌우합작 정부를 세울 수 있고 고려 연방제를 통해서 좌우합작 정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군 나가고라는 얘기가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그때 보니까 그래서 이승만이요 요청했어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가는 거 괜찮다. 그러나 무기 남기고 가라. 그랬더니 미군이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할까봐 이 무기 가지고 북으로 쳐들어가서 통일하려고 북으로 쳐들어갈까봐 무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당시의 정세를 보면 1949년도 10월 달에 중국이 전 세계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국이 공산화된 거예요. 중국이 언제 공산화됐냐? 그게 바로 1949년 9월 달에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되었어요. 중국도 빨갛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떤 일이 있어요? 1950년 1월 달에 이 미국이요 뭘 발표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알았어?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이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미국의 극동 방위선 우리는 이 라인 밑에만 우리가 막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빼버렸어요.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빼버렸어요. 예. 그러자 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남한 침략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지원받아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어요. 예. 주일날 새벽 4시에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탱크 242대와 항공기가 226대를 이끌고 기습 남침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국군들은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탱크를 잡아요? 탱크를 잡고 그때 말해도 탱크가 22대인가 있었나? 22대가 아니라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데 무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염병을 들었어요. 예, 석유 넣어가다가 거기다가 화염병 붙여서 비행기도 몇 대밖에 없었는데 그 비행기에서 화염병을 던져서 이 탱크를 잡으니 이게 잡힙니까?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에 4일 동안 우리나라 국군의 절반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쟁 하루 만인 6월 26일 정오에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 의정부가 뚫렸습니다. 전쟁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남한의 군사력을 보니까 북한의 병력은 북한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항공기는 10분의 1인 아까 이게 말한 게 22대, 그리고 함정 배는 북한이 110척인데 우리나라는 33척, 탱크를 보면 북한은 242대, 북한의 소련 전차를 242대를 지원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전차가 몇 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차가 없었어요. 전차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당시에 누군가 얘기를 해서 농촌으로 봉사를 가라고 국군의 3분의 1이 다 봉사를 나갔어요. 장병들이 휴가를 나갔고 그때 당시 미군은 지금 철수를 했고, 여러분 보세요. 서울은 함락되었지, 4일 만에 국군의 절반가량의 4만 4천 명은 죽었지, 제대로 싸울 만한 무기도 없지. 누가 봐도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패배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우리 두 가지만 보면, 지난번에 한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의 신속한 미군 참전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요, 이 6.25가 터진 것을 알았는데 참전할 이유가 없어요. 참전할 마땅한 이유가 없고 또 에치슨 9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뒤였기 때문에 빨리 한 번 더 투입 결정을 사실 할 수가 없는데 미군이 신속하게 한반도 결정을 하면서 신속하게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독트린,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큰 영향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정치계에 큰 영향을 주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분이 해리스 목사님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얘기했죠. 빌리 그레함의 부인이 누굽니까? 루스 그레함 아닙니까? 루스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평양에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시절을 다 보내고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하다 보니까 6년의 시간을 이곳에도 보내다 보니까 이 평양이, 한반도가 이 루스의 마음에는 제2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6.25가 터졌던 얘기를 듣자마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를 우리 평양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에 미국에 가서 휘튼 대학에 들어갑니다. 20살에 휘튼 대학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 빌리 그레함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사모님 루스에게 그래서 6.25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서 우리 빌리 그레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으니 빨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미국군을 재파병하여 한국을 지켜달라고 간청하세요.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함이 전통문을 보냈어요. 소식을 보내서 긴급 편지를 보냈고, 그레함의 요청과 함께 중국이 공산 정권에 넘어갔는데, 한국까지 공산 정권으로 넘어가면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것을 안 이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면요,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 이틀 뒤인 6월 27일 날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과 파병을 미국이 결정합니다. 이틀 만에. 그리고 3일 28일에는 기적적으로 미국이 결정하고 그 다음 날 28일 날 유엔에서 함께 결정하는데, 그때 사진이죠. 그때 당시 사진이에요. 유엔이 함께 모였는데 이때 이제 소련이 불참하게 됐죠. 그때 기적적으로 유엔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파병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전쟁 발발 당시에, 그때 당시에 나라가 몇 나라였냐면 93개 나라였어요.
93개 나라 중에서 63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줍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기록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한 미국 참전 결정이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3일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3일 만에 서울을 장악한 이 북한군이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왔으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김일성이 어떤 계획을 했냐면 이틀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서울을 빼앗고 한 달 만에 이 대한민국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딱 왔는데 3일 동안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헌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면 그 순간 떠났던 미군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내려가지 말고 평양의 대표와 서울의 대표가 모여서 좌우합작 연합국을 만드세요. 그게 바로 고려 연방제라는 거예요. 합작으로 만들어서 합작 나라를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 나라를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강경파들은 아니야, 내려가자. 아니요, 내려가면 미군 개입합니다. 이제 박헌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강경파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3일이 걸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때 이 유엔군이 참전 결정을 하고 드디어 일본에 있는 그 미군이 대한민국에 상륙을 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산 다음 그림 있나요? 그때 남할 때 이 미군의 전차를 가지고 소련의 전차를 가지고 6.25 새벽에 왔던 그 사진을 지금 찍은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렇게 놔두고 합니다. 자, 저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공산주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쓸고 대한민국마저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면서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에 대한민국을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시고 공산주의를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보면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치요? 여러분 바닷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태풍이 불어오면 바닷물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지금 정결케 하는 과정을 지금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살률이 지금 몇 배가 증가해서 너무너무 힘들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정화시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고자 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흘러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제가 나가는 거예요. 시작이야. 아멘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실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며 쳐보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드럼 내주세요. 드럼
땅끝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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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우리 땅끝에 주를 맞으리. 그 소리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